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과이단 집회가 아니라 과이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했어요. 자, 이것이 적법하냐? 요게 쟁점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현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재건축 결의를 과이단 집회에서 한 게 아니고 서면 결의를 했어요. 이 서면 결의를 했는데 이 서면 결의한 것을 가지고서 요 과이단 임원회의에서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이 법상으로는 과이단 집회에서 이걸 공표하든지 결의하든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왜 과이단 집회도 아닌 임원회의에서 이런 것을 공표하느냐? 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하느냐? 이것은 위법하다, 적법하지가 않다, 무효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상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이 부분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쟁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제가 그 쟁점을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제가 이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상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관리단에서 상가를 재건축한다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도 몇 번 설명회에 나오라고 연락이 오고 재건축 동의서에 서명해달라는 연락도 받았지만 과이단 총회가 열리면 그때 가서 보려고 특별히 서명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게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그 내용은 과이단 집회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었음을 공표한다는 내용이었고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알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과이단 총회도 없이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과이단 총회에 나가서 어떤 의견을 들어보거나 하려고 했던 분이죠. 이렇게 과이단 총회도 없이 과이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 이것이 적법 유효한 것인가요? 제가 과이단에 확인해 보니까 재건축 결의를 과이단 총회가 아닌 서면 결의로 완성했다고 여기 보시면 서면 결의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관리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이단 총회도 없이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내용 증명으로 재건축 결의 완성됐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굳이 내용 증명 표현에 과이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었음을 공표했다,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그런 어떤 분쟁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왜 썼습니까? 저한테 그 자문을 좀 구하시고 보내시지 굳이 왜 썼습니까? 이런 말씀도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 쓸 필요가 없었죠. 임원회의에서 뭐 공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런 권한도 없는데 굳이 이런 걸 공표한다, 이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 재건축 결의 완성 자체가 안 되는 것, 이거냐? 자, 이거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관련해서 먼저 법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특히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 즉 법 47조에 재건축 결의를 받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수리 복구비가 많이 들 경우에 또는 이 건물로 인해 가지고 더 수익이 극대화될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재건축하느냐? 과이단 집회는, 즉 관리단 집회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 결의를 함으로써 재건축 결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건축 결의는
보십시오. 이런 결의, 요 1항의 결의, 요거였잖아요. 요 1항의 결의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80%, 5분의 4 이상, 그리고 밋입니다. 그 다음 밋이에요, 밋. 밋. 그 다음에 의결권, 이거 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이죠. 그 의결권, 지분의 5분의 4 이상. 밋이니까 둘 다 갖춰줘야 돼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즉 80% 이상과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 결의에 따라서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는 과연 집회를 통해서 결의하는 것이고, 그 정족수를 집합건물법 제47조 2항의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렇게 정족수를 규정해 놨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41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과연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밋입니다. 의결권의 4분의 3, 이건 75%죠. 이상이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 방법을 같이 써가지고 합의하면 이것은 과단 집회를 굳이 열지 말고 이것을 서면 결의로, 즉 과단 집회에서 소집한 것으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서면 결의로서 과단 집회를 대신한다. 요 말이에요. 서면 결의를 했으면 과단 집회 결의한 것으로 봐준다. 똑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4분의 3, 서면 결의 4분의 3, 이게 75%인데요. 예외적으로 2항 보시면 47조 2항 본문,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요거였죠. 47조 2항 본문, 요것이죠. 요런 결의일 때는 75%가 아니에요. 서면 결의라 할지라도 요런 경우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방금 전에 보셨죠?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관련 집회에서 결의할 것을 굳이 집회 결의하지 말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47조 제1항 여기에서의 관련 집회 결의, 이게 재건축 결의잖아요. 재건축 결의, 제목도 재건축 결의입니다. 이 결의는 47조에 따라서가 아니라 41조 서면 결의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1조 제2항 요런 제2항 제2호 요런 규정도 둔 거잖아요. 이게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41조 서면 결의로 재건축 결의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집회를 열어서 재건축 결의 할 것인지, 아니면 집회 열지 말고 서면 결의로 재건축할 것인지,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집회만 열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서면 결의만 가능한 것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집회보다는 서면 결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도 열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서면 받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서면 결의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아까 이 사안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는 서면 결의로, 이렇게 서면 결의로 관련 집회 결의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서면 결의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집회 결의든 이게 관련 관리임원회의에서 발표했든 관련 집회에서 발표했든 그러니까 서면 결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발표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정리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는 관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수의 80%와 그리고 의결권의 80%, 5분의 4조 80%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과연 집회가 아닌 서면 결의, 아까 41조였죠? 41조에 따라가지고 과연 집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족수가 다를 뿐이었어요. 아까 이 서면 결의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니까 정족수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죠. 제2항에 따라가지고
요 47조 2항 요 재건축 결의일 때는 마찬가지로 80%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비록 어찌되었든 관련 집회가 없더라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법 유효한 결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결의에는 재건축 결의도 포함돼요. 사안에서의 상가 재건축에 있어서의 재건축 결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재건축 결의도 서면 결의로 가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면 결의의 결과를 관련 집회가 아닌 관련 대표회의에서 발표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왜냐? 이미 서면 결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발표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반드시 관련 대표회의 또는 관련 임원회의에서 발표하는 것, 반드시 관련 집회에서만 발표하는 것, 이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대표회의에서 발표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서면 결의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안의 경우, 자, 돌아와서 이제 사안에서 관련 집회가 아닌 서면 결의로 재건축 결의가 가결, 즉 완성이 되었고, 이것을 관련 임원회의에서 비록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끝난 거예요. 이미 서면 결의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재건축 결의가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를 무효라 볼 수 없고요. 비록 임원회의에서 발표했다 하더라도 적법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족수가 다를 뿐이긴 하지만 다시 반복된 말씀 드립니다. 정족수가 사실은 재건축, 이 상가 재건축에 있어서는 정족수도, 서면결의 정족수도 똑같아요. 서면결의가 원칙적으로는 4분의 3, 75%이지만 어찌되었든 재건축일 경우에는 5분의 4, 80%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